네, 이슈의 홍수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김민석, 정청래의 견제구로 꼽아봤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권 도전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자,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내놓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콕 집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당을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추진 방식이라든가 시기가 가장 이렇게 잘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나 에 대해서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이슈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성민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준일 평론가. 일단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견제구를 날린 거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 3프로TV라는 네. 유튜브에 나가서 지금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난리가 좀 난 측면이 네. 있는데, 왜냐하면은 총리실 출입 기자단하고의 기자회견은 지금 2차례 취소를 하고, 네. 그런데 유튜브에는 또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기자단에서 공식적으로 막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만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뭐 좀 화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작심을 했다. 김민석 총리가 좀 작심을 해서 이슈화를 하겠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다.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이런 네. 표현은 제가 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뭐 당대표로서 내가 좀 당을 이끌어봐야 될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건데, 로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는 이런 네.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완전히 무르익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정도를 좀 부드럽게 이거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 합당에 대해서는 또 강한 견제구를 날리면서 사실상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서의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모습도 화제입니다. 각각 정부와 민주당 대표로 상주 역할을 맡고 있는데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자, 손성민 논설위원, 표면적으로는 물론 이 정부와 민주당 대표로서 상주로서 이 조문객들 맡는 게 맞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권 경쟁의 서막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군요. 맞상주 경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민석 총리는 정부 측 장례위원장이고, 네. 정청래 대표는 정당을 대표한 이제 장례위원장입니다. 근데 두 사람 같은 경우 김 총리는 이제 오전 일찍 업무 보고를 마치고 9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 조문객을 맡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빈소에서 네. 하고 다시 이제 또 조문객을 맡는 등 두 사람이 나란히 이제 좀 민주당의 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지키면서 두 사람이 이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고, 그렇죠. 형님이라고 불렀던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승의 방점을 짚고 있습니다.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 본인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유산을 직접 이제 안아들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사실 제가 취재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2007년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네. 그러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으로서 이제 대선을 치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해찬 전 총리가 플레이어로 나섰거든요. 네. 이제 친노에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그때 이해찬 전 총리의 직계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 네. 그다음에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네. 그다음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다음 김현 의원, 이런 분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동영 후보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고요. 네. 김민석 총리는 당시 이제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이제 다른 정당, 그 동교동계 중심이 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해찬 전 총리라는 민주당의 큰 나무의 그늘 아래서 이제 같이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맞상주 경쟁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네, 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사이의 미묘한 흐름은
또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와의 사이에서인데요. 김어준 씨는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경주에서 사인하고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트럼프가 왜 저러냐 아무도 몰라요. 백악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네. 어제 그 이해찬 총리 장례식에서 김민석 총리를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짧게 한마디만 했거든요.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장례식장이라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요지는 사전에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 김민석 총리가 그 전날 바로 가가지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한라인 구축하고 돌아온 그 바로 다음 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한국에 대한 관세 25% 올리겠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선언해 버렸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로서는 상당히 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바로 김어준 씨가 그걸 물어봤다는 거고 이걸 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예.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뭐 속된 말로 매겼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런지. 근데 이거를 상가에 가가지고 이해찬 수석 부의장의 상가에 가가지고 이게 물을 일인가. 사실 김어준 씨 정도의 네트워크면은 네. 전화로 물어보든 다른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상가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또 본인의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한라인까지 구축을 했는데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신은. 이거를 좀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국무회의 때 사실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구윤철 장관이 네.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자 김민석 총리께서 방미도 갔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그랬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총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하고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게 어색하지 않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이 제이디 벤스 만날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김어준 씨가 꺼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한 방 매겼다, 네. 견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민주당에서는 다수입니다. 네, 자, 손성민 노수령. 그런데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놓고서 또 김어준 씨하고 이 김민석 총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에서 지난해 말에 이제 전체 언론에다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 신년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넣는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3일에 다시 한번 또 총리실에서 좀 더 강한 어투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김 총리 의사에 반해서 계속 기소에 포함하는 건 조사기관의 금도를 넘은 거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는데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을 겨냥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김어준 씨는 그 자신의 방송에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지만은 넣고 빼는 건 이쪽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총리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본인은 거기에 이제 구속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총리실 쪽에 물어보니까 앞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네. 가장 보면은 예민한 사람들이 총리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향계죠. 100%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총리가 이제 당대표 출마에 나서는 데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견제구를 받는 부분, 네. 총리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빼달라는데 자꾸 김어준 씨가 넣어둔다는 것, 좀 나가라 이렇게 사실 군부를 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이 김준일 평론가 전에 지적했듯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야인 생활을 아주 오래 하다가 의원도 되고 총리도 됐는데 국무총리 좀 더 하다가 당대표 나가는 게 자기는 하고 싶은 건데
자꾸 나가기 싫은 서울시장을 나가라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것에 좀 불쾌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지금 해석들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렇게 누군가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가 됐든 이렇게 이름을 넣었는데 네.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은 웬만하면 빼줍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김어준 정도 되니까 가능하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김어준 쪽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아직 초반이고 서울시장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이 김민석 총리만이 저쪽 이제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 뭐 오세훈 후보의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를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결국은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도 네. 종용하는 떠미는 이런 걸로 보면은 당대표 나오지 마. 시장 나가. 이렇게 좀 김어준 씨가 판을 짜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뭐 당사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내보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제 선거가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민석 차출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미리 깔아놨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손성민 논설위원 보시기는 어때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한다.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민석 총리가 견제구를 날렸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한다면 정청래 대표는 연임 기반이 확실히 단단해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근데 두 사람의 결국에 이제 부딪히는 지점은 김민석 총리가 사실 분명하게 이제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민주당 주변에서 공통된 해석이기 때문에 올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맞부딪히느냐 그 부분에 집중될 것 같아요. 합당이라든지 1인 1표제, 지방선거는 결국 한 몸으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격적인 대결은 8월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